오늘 사연은 박정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창문으로 들이올 때마다 박정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이상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회사로 떠난 후에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늘도 늦을 거야. 회식이야. 이상훈의 매일 같은 문자에 정희는 더 이상 대답도 하지 않게 되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바쁘게 살았지만 요즘은 뭔가 달랐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함께 고생하며 사업을 일궜다. 정희는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꾸렸다. 엄마, 미국 생활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매주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아들 이민우는 미국에서 의사로 성공했다. 딸 이수진은 프랑스인과 결혼하여 파리에서 살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정희와 상훈은 둘만 남았다. 상훈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가볼까요? 정희가 물었을 때 남편은 언제나처럼 휴대폰만 보며 대답했다. 이번 주말에 지방 출장이야. 미안해. 이제는 그런 대화에 익숙해진 정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항상 아팠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던 상훈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재정적 여유가 생기자 그의 태도는 서서히 변했다. 정희 씨,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얼마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알아? 예전에는 회사 일을 항상 정희와 나누었다. 하지만 이제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늦은 밤 귀가할 때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정희는 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녀가 쓰는 향수와는 다른 달콤한 향이었다. 처음에는 회사 여직원과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차츰 남편의 행동은 더 의심스러워졌다. 명품 선물 영수증이 발견되었지만 정희에게 준 적은 없었다. 상훈의 차 안에서는 여성의 긴 머리카락과 립스틱이 발견되었다. 주말 출장이라며 떠났다가 어깨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을 감추지 못한 채 돌아온 날도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정희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모든 것이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어에서 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며 남편을 의심하기 싫었다.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3달 전부터 상훈은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출장을 간다고 했다. 그리고 정희가 저녁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할지 물었을 때 그냥 내가 먹어. 나는 회사에서 해결할게. 라는 대답뿐이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위해 희생한 세월. 그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진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의심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이번만 확인하고 말겠어. 정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결정이 되었다. 금요일 아침, 이상훈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옷을 입었다. 비싼 향수를 뿌리고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모습이 정희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할 때 정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물었다. 오늘 출장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구. 중요한 거래처가 있어서. 상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다. 언제 돌아와요? 내일 저녁쯤. 문이 닫히고 정희는 창문으로 남편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흰색 제네시스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고 정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다. 여보세요, 김영사님? 네, 박정희입니다. 오늘 부탁드렸던 일. 정희는 일주일 전 사설탐정에게 의뢰한 일을 확인했다. 남편의 행방을 추적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김영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모님, 사장님은 대구가 아니라 서울 강남의 호텔로 가셨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요. 정희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어. 하지만 김영사가 보내온 사진에는 상훈이 그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확인한 바로는 김지연이라는 분인데 이전에 사장님 회사의 비서로 일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퇴사했지만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자신보다 20년이나 어린 여자와. 집안 청소를 하면서 정희는 우연히 남편의 서재 책상 서랍을 열게 되었다. 원래는 열쇠로 잠가두는 서랍이었지만 상훈이 아침에 서두르다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다. 서랍 안에는 고급 호텔의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비슷한 날짜, 매주 금요일이었다. 그리고 모든 영수증에는 숙박객 2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정희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바로 그날 저녁 정희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결심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살펴보기로 했다. 평소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샤워 전에 테이블 위에 폰을 두고 갔을 때 화면이 잠겨 있지 않았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메시지 앱을 열자 맨 위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최근 메시지를 확인하니 여보,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도 우리 둘만의 시간 갖자. 정희는 화면을 더 내려 이전 대화도 확인했다. 상훈 씨, 그 안경테 정말 잘 어울려요. 사모님은 취향이 좋으시네요. 김지연, 그거 정희가 고른 거 아니야. 내가 추천한 매장에서 산 거야. 이상훈, 정말요? 역시 내 눈이 좋죠? 내일 만나면 직접 봐야겠어요. 김지연, 기다려지는군. 너무 보고 싶어? 이상훈,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40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것이 그녀가 받은 보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상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결심한 듯 남편을 마주했다. 상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나 피곤한데. 상훈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어제 어디 갔었어요? 대구라고 했잖아. 왜? 갑자기. 정희는 테이블 위에 호텔 영수증들을 올려놓았다. 이건 뭐예요? 서울 호텔 영수증이네요. 대구가 아니라. 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내 물건을 뒤졌어? 당신 휴대폰도 봤어요. 김지연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순간 상훈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는 화를 냈다.
내가 뭔데 내 사생활을 감시해? 그래, 맞아. 나 지연이랑 만나고 있어. 나도 내 인생 즐길 권리가 있어. 내가 뭘 해줬다고? 정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을. 우리가 40년을 함께 했는데 그만 좀 꼬치꼬치 캐물어. 너한테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 나 지연이랑 사랑해. 너랑 사는 게 너무 지겨웠어. 항상 똑같은 일상, 똑같은 얼굴. 지연이는 달라.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 정희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상우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의미 없어. 이혼? 그래, 이혼. 난 지연이랑 새 출발할 거야.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 정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인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정희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의 불씨였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남편이 출근한 후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상우는 매일 밤 늦게 들어와 언제 서명할 거야? 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다. 정희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남편의 회사 상운전자로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접수원이 정희를 알아보았다. 사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사장님 좀 만나러 왔어요.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희가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내려왔다. 40대 초반,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다. 정희는 즉시 알아보았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 김지연이었다. 지연은 로비에서 정희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박정희 여사님이시죠?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전에 사장님 비서로 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 지연은 가볍게 웃으며 정희 옆에 앉았다.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사장님과 어떤 사이인지도 아시겠네요? 그래요, 알아요. 내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거. 지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불륜이라. 너무 구식 표현 아닌가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장님도 행복해 하세요. 정희의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4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네요. 아줌마,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지연의 말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사장님이랑 저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사장님도 아줌마랑 사는 거 싫다잖아요. 왜 질척거리세요? 정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지연의 무례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남자한테는 더 젊고 예쁜 여자가 어울리지 않나요? 지연이 계속했다. 사장님이 저한테 다 말했어요. 얼마나 지루한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 아줌마가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인지.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때 상훈이 회의실에서 나왔다. 정희와 지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희? 여긴 웬일이야? 우리 얘기할 게 있어요. 상훈 씨. 정희가 말했다. 상훈은 눈을 굴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무실로 가자.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사장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정희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은 뒤 우아하게 걸어나갔다. 상훈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즉시 불평을 시작했다. 왜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워? 망신스럽잖아. 망신? 내가 당신을 망신시켰다고요? 40년 아내를 배신한 건 누구죠? 또 시작이군. 난 이미 결정했어. 지연이랑 새 삶을 시작할 거야. 정희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그럼 나는요? 내 인생은? 너? 걱정 마. 강남 아파트는 내가 가져. 그 정도면 넉넉하잖아. 매달 생활비도 줄 테니까. 40년을 함께한 대가가 그것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뭘 더 바라는데? 회사 지분? 그건 안 돼. 내가 일군 회사야. 너랑 상관없어. 내가 당신 옆에서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초창기에 내 친정 어머니 유산까지 다 회사에 넣었잖아요. 상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건 30년도 더 된 얘기야. 이제 와서 그걸 들먹여? 그냥 조용히 나가. 그럼 좋게 마무리할 테니까.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정희. 사람은 변하고 감정도 변해. 난 이제 지연이가 필요해. 젊고 활기차고 날 이해해주는 여자. 당신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여자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당신 돈과 지위 때문에 접근한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상우는 화를 내며 손을 내저었다. 그만. 지연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넌 그냥 구식 주부일 뿐이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에 정희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인생을 그냥 구식주부로 정의한 것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다. 알았어요, 상훈 씨. 당신 말대로 할게요. 정희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내 권리잖아요. 상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야, 갑자기 변호사는? 내가 제시한 조건이 부족해?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확실히 해두고 싶을 뿐이에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차례야. 회사를 나오며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민우야? 엄마인데. 한국에 좀 와줄 수 있겠니? 급한 일이 생겼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이민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도착했어요.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요. 미국에서 성공한 의사인 민우는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정희는 전화로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민우야, 오느라 고생했어. 정희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컥했다. 마지막으로 본 지 2년이 지났지만 민우는 여전히 믿음직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아버지가 그럴 수가. 민우는 믿기지 않다는 듯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무 갑작스럽게 불러서 미안해.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민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아버지와 대화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이상훈이 아들이 와 있다는 소식에 일찍 귀가했다. 민우야, 언제 왔어? 왜 연락도 없었어? 어제 왔어요,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갑자기 휴가라도 냈나? 병원은 어떻게 하고? 아버지, 저희 얘기 좀 해요. 뭔데? 상훈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이혼하신다고요? 상훈은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태어난 척했다. 그래, 그렇다. 내 어머니와 나는 이제 함께할 이유가 없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40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 너는 모를 거야. 어른들의 일이니까. 상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김지연이라는 분이 있다면서요? 아버지가 그분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 난 충분히 내 어머니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강남 아파트도 주고 생활비도 주겠다고 했어. 그게 40년 결혼 생활의 대가입니까?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하셨는데요. 내 어머니 편만 들지 마.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를 일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상우는 점점 격앙되어 소리쳤다.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아요. 다만 현실을 직시하려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회사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제가 변호사와 상담해 봤는데 초기 투자금과 오랜 혼인 생활을 고려하면 상당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 변호사? 벌써 변호사까지 만난 거야?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전 이제 아버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상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내가 감히 내 회사에 대해 함부로 들쑤시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우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법적 절차로 진행되면 모든 것이 공개될 겁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 좋으신가요? 상우는 격분했지만 아들의 차분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갔다. 정희는 그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민우야, 아버지를 너무 자극한 것 아닐까? 엄마, 걱정 마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민우는 노트북을 켰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민우는 아버지 회사의 재무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의사였지만 대학 시절 경영학을 부전공했고 미국에서 자신의 클리닉을 운영하며 비즈니스 감각도 키웠다. 그는 어머니에게 회사 관련 서류와 남편이 과거에 남겼던 메모들을 요청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정희와 민우는 상훈전자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분석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엄마, 이건 세금 탈루예요. 아버지 회사가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숨겼어요. 민우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게 가능해? 회계사가 있을 텐데. 이중장부를 쓰신 것 같아요. 여기 봐요. 이 거래처들은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아버지 개인 메모에는 거래 내역이 있어요. 정희는 남편이 기록해둔 메모장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평소 남편이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세심하게 들었고 중요한 거래처 이름과 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리고 이건 횡령이에요. 민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고급 외제차와 별장이 모두 아버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주주들에게 보고된 적 없는 자산들이죠.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상훈 씨가 그렇게까지 했다니. 이것만으로도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어요, 엄마.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다음 날 정희는 남편의 서재를 더 꼼꼼히 살폈다. 금고 안에는 창고 열쇠가 있었다. 그녀는 그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았다. 상훈이 중요 서류를 보관한다던 회사 근처 개인 창고였다. 정희와 민우는 그 창고를 방문했고 거기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다. 실제 매출 자료,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증거까지.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엄마. 민우가 말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걸로 어떻게 하려고? 국세청에 제보할 거예요. 익명으로요. 정희는 망설였다. 이것은 남편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냉혹함과 배신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다. 알았어, 민우야. 그렇게 하자. 국세청 제보는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았다. 일주일 후 상훈전자의 세무조사 통보가 내려왔다. 상훈은 경로했고 즉시 정희에게 전화했다. 너 뭘 한 거야?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믿을 수 없어. 이게 다 내 짓이지?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복수하는 거야? 당신이 지난 40년간 한 일들이 돌아오는 거겠죠. 상훈 씨.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훈전자의 주가는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상훈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러던 중 민우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다. 김지연의 SNS를 조사하던 중 그녀가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들을 발견한 것이다. 엄마, 이거 봐요. 민우가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민우는 지연의 친구 중 한 명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사진 속에서 지연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진에서는 또 다른 노년의 남성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 씨가 여러 명의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부유해 보이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고요. 정희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했다. 그리고 곧 기회가 왔다. 세무조사로 압박받던 상훈이 정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이다. 정희,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정희는 조용히 카페에서 상훈을 만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정희, 난 지금 큰 위기야. 세무조사가 계속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서요? 이혼 얘기는 좀 미루자. 일단 이 위기를 넘겨야.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상훈 씨,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지연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지연이? 무슨 얘기야? 정희는 태블릿을 꺼내 지연의 SNS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당신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지연 씨는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조작된 거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지연 씨가 출장 간다고 했죠? 그날 그녀는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최근에 인터넷 사업으로 성공한 40대 사업가와 함께 있었어요. 사진 날짜와 위치 태그를 보세요.
상우는 손이 떨리며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지연이 그에게 출장이라고 말한 날짜에 정확히 일치했다. 믿을 수 없어. 지연이가 나를. 상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정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는 당신의 내 표현을 빌리자면 더 젊고 예쁜 여자가 어울린다고 했죠? 그런데 그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당신보다 더 젊고 부유한 남자가 더 좋은가 봐요. 상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네, 이 배신녀. 그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일어섰다. 난 이만 가볼게요, 상훈 씨.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세요. 그날 밤 상훈은 지연을 만났다. 호텔 로비에서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곧 격렬한 언쟁으로 변했다. 상훈이 사진들을 보여주자 지연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래서요? 사장님도 다른 여자 있잖아요. 저한테만 매달리는 것도 아니면서.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널 위해 40년 결혼 생활까지 포기하려고 했어. 아이 참, 그런 말씀 마세요. 사장님도 충분히 즐기셨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두 사람의 언쟁은 호텔 직원들의 제지로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다른 투숙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신문에는 유명 기업인 젊은 애인과 호텔서 소란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상훈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했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계속되었다. 상훈전자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서 회사 계좌는 동결되었고 상훈 개인의 은행 계좌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 회사 주가는 바닥을 쳤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사회는 이상훈 회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왔고 상훈은 자신이 일궈온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 사이 지연은 상훈에게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상훈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상훈 씨, 지연 씨가 위자료를 요구했대요. 정희가 상훈에게 전화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나를 배신했는데 뭔 위자료야. 그녀 말로는 당신이 결혼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미래를 보장한다고 했대요. 상훈은 망연자실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회사는 무너지고 지연은 그를 배신했으며 이제 법적 소송까지 당할 위기였다. 며칠 후 상훈은 정희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비싼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고급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은 그는 더 이상 권위 있는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정희, 좀 도와줘. 상훈이 현관에서 말했다.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다. 무슨 도움이요? 회사가,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지연이는 날 배신했고 이사회는 날 내쫓았어. 이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어. 그래서요?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길 원하시는데요? 상훈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난 널 다시 받아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민우가 혹시 도울 수 있을까 해서. 그 애는 의사잖아. 미국에서 성공했고 어쩌면 회사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우요? 당신이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고 했던 그 아들 말이죠? 상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희.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40년 동안 희생한 나를 구식주부라고 무시하고
젊은 여자에게 빠져 가정을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무너지니까 돌아오겠다고요? 제발, 다시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상우는 무릎을 꿇었다. 한때 당당하던 그가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 당신은 나한테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당신을 내 인생에서 지웠어요. 정희. 상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세요. 이제 가보세요. 정희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녀의 가슴에는 이제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만이 있었다. 한편 지연의 삶도 급격히 변화했다. 그녀가 접근했던 다른 재력가들도 상훈의 스캔들과 지연의 행적을 알게 되면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한 노년의 사업가는 지연이 선물해달라던 명품 가방을 사주기로 약속한 후 그녀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지연은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그녀가 살던 고급 오피스텔은 상훈이 임대료를 내주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 지원도 끊겼다. 결국 그녀는 저렴한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고 명품 가방과 옷들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지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의 전화에 지연은 위장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조금 쉬고 있어. 곧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매일 밤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들 사이에서 주목받던 미모의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조차 사용할 수 없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지연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정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새싹이 돋는 화분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6개월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강남 아파트는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새롭게 꾸며졌다. 상훈과의 추억이 담긴 가구와 소품들은 모두 처분했다. 새 출발을 위한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엄마,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민우가 커피를 들고 베란다로 나왔다. 그래, 올해는 유독 예쁘게 피는 것 같아. 정희는 미소 지었다. 민우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와 마지막 며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아버지 회사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결국 상훈전자는 인수합병되었고 민우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권리를 지켜냈다. 어머니 지분이 15%로 확정됐어요. 아버지가 사실은 초기에 어머니 이름으로 주식을 일부 등록해뒀더라고요. 본인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이 그랬다니 의외네. 어쨌든 인수합병 후에 어머니 몫으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될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평생 걱정 없으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우야.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당연한 일이죠, 엄마. 그나저나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상훈은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다. 언론에는 종종 그의 초라한 모습이 실렸다. 한때 성공한 기업인이었던 그는 이제 탈세 기업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신문에서 봤어.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대. 네, 변호사 말로는 나이도 있고 처음 범행이라 실형은 피할 것 같다고 해요. 하지만 벌금은 엄청날 거래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그 사람이 해결할 일이야. 난 이제 더 이상 상관없어. 민우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존경심을 느꼈다. 처음 이 상황이 시작됐을 때 어머니는 상처받고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어머니, 이제 어떤 계획이세요? 정희는 밝게 웃었다. 다음 주에 친구들과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 볼 거야. 정말요?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대학 동창들 6명과 함께 일주일 일정으로 유럽 곳곳을 돌아볼 거야.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이야. 민우는 어머니의 활기찬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때 희생만 하며 살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즐기고 있었다. 잘 다녀오세요, 엄마. 제가 미국에서 연락 계속 기다릴게요. 그렇게 며칠 후 정희는 대학 동창들과 함께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그녀의 최근 사연을 알고 있었다.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김영희 언니가 말했다. 그 나이에 이렇게 당당하게 새 인생을 시작하다니. 정희는 밝게 웃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나는 이제라도 내 삶을 찾았어.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고 자유로워 보였다.